보시죠.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화영 증인의 연어 술 파티 거짓 해명이 점점 블랙 코미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웃기지도 않고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법사위 국감에서 분명히 이화영 증인은 6월 18일 또는 19일에 연어 술 파티는 한 차례 있었고 8명이 참석했고 창문 밖에서 교도관들이 지켜봤는데 종이컵에 소주가 담겨 있어서 2시간 동안 술을 따라 마셨지만 모를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되게 이상한 장면이죠. 그러더니 이제 5월 29일자로 연업이 49,100원이 결제됐다는 무슨 영수증이 증거랍시고 제시를 합니다. 또 민주당 의원께서도 지금 오늘 보니까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주장을 하십니다. 일단 8명이 5만 원도 안 되는 연어로 술파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은 북한에 800만 불을 상납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만한 중대 사안인데 참석자가 1인당 8,000원짜리 얻어먹고 모함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도관들이 2시간 동안 종이컵으로 술 따라 마시는 장면을 보면서 물로 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술 마시는 장면은 아무리 종이컵에 담겨져 있어도 술을 따라주고 마시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구분 못하겠습니까? 술 냄새는 또 어떻습니까? 교도관들이 개호를 하고 좁은 차 안에 타서 다시 구치소까지 와야 됐는데 술 먹은 거를 교도관들에게 속일 수 있나요? 5월 29일자는 그 영수증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벌써 술 먹은 날짜가 4번째 바뀌었습니다. 6월 31일이라고 했다가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저번 국감에서는 6월 18일 또는 19일이라고 했다가 이제 5월 29일자 영수증에 맞춰서 5월 29일자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날은 검찰에서 해명했다시피 설주한 변호사가 입회한 날입니다. 설주한 변호사는 이화영 증인이 의뢰했던 변호인으로 이화영 증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분이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분은 명백히 연어 술 파티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이 법사위로 불러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받자라고 하는데도 민주당이 안 부릅니다. 이게 진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왜 설주한 변호사가 증언을 못하게 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위해서 재판받는 피고인 이화영을 이곳 국회로 불러서 증인으로 선서시키는 것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화영 개인의 인권에도 매우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국감은 법사위 의결이 있어야 고발되지만 아마 고발해 주실 리가 없겠죠. 그러나 청문회는 법사위 위원 3분의 1이면 고발이 됩니다. 청문회에서도 같은 위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명해서 고발을 할 것입니다. 거짓말과 위증에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 이화영 피고인의 형량이 늘어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장면이 저는 민주당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특검 법안은 또 3개가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야당이 참 정치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대통령의 배우자, 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까지 민주당이 주로 제기한 의혹들을 잔뜩 모아서 특검 법안 내놓고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이렇게 특검을 임명할 수 있으면 이제 다수당 되면 무조건 상대당 비리 의혹을 제기부터 하고 특검부터 하려고 들겠죠. 국민을 위해서 민생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되면 무조건 이렇게 제일 쉬운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의 정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특검을 통과시켜주면 저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제 불공정한 특검이 계속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그냥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 벌써 제2요구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상권 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그 위에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좀 더 다양하게는 뭐 그 기간이나 그다음 피사실 공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별적인 조문에 위법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재의결 요구하고 부결된 그 법안의 위헌성이 거의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들은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의혹이 지금 언론에 그냥 뉴스 나거나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면 그 특검의 수사 대상이 그냥 마음대로 추가될 뿐만 아니라 정말 공정하려고 그러면 조사 주체가 공정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유죄를 이미 확신하고 계시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추천한 특검에게 임명하면 그 결과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좀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장관님, 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의사진행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인데요. 계속 이제 반복하시는 것이 예를 들면 감사원장의 경우 여야가 합의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문장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법률적으로는 비문이에요.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을 못 만듭니까? 법을 통과를 못 시킵니까? 헌법에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따지고 보면 헌법에 반하는 얘기예요. 왜? 헌법에 분명히 보장돼 있어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 그런데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다수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발언이죠.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안 하든 다수결로 결정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헌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다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있겠으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과 그리고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까지는 제가 주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겠으나 이치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의사진행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질의하세요. 예, 전주시의원 이성윤입니다.